오늘 얘기할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그냥 한 거고, 질문 있으시면은 답해드리고 하려고 한 거고요. 컨텐츠 소재가 조금 고갈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들으려고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댓글 주셨던 거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신체 검사에 대해서 물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또는 뭐 하는 시기, 그렇죠? 전형, 뭐 인적사, 면접 다 끝나고 부리때리는 입사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통과한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뽑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검진의 의미가 엄청난 결격 사유가 아니면은 보통은 채용을 합니다. 재검도 시켜주고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결격 사유에 대한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이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심하게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입사를 못하는 일은 보통은 없죠. 근데 채용 검진을 면접 전에 하는 회사도 있고, 이 시기가 다 다른데 이 시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드린 전이라면 검진 결과로 탈락이 높아지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본인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자세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도로. 요즘 또 서류 흡수 채용 공고가 좀 시작됐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 입사 필기 시험 관련해서 묻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사실은 지난달 언제든 라이브에서 다룬 적이 있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성이 없는 이유 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말을 못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도 교육받습니다. 또 전형으로 요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또 있는데 이미 사실은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조금 약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다르실 거거든요. 보통 여러분들도 시험이 커리어를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성보다는 적성, 그리고 필기 전형, 인성을 제외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도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남은 기간이 짧으면 1, 2주일 텐데, 해당 회사 문제 포함 근데 확실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하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문제만 여러 개 본다면 그게 실제적인 점수에는 연결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는 남은 기간 중에 준비를 충실히 하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만나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더 깊게 공부를 하셔서 확실히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 날짜가 박혀있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이런 문제는 나오면 난 틀려야겠다 싶은 걸 빨리 버려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는 이유거든요. 무작정 문제집만 푸시면 사실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적인 점수에 도움도 되지 않을 거고,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겪으셨던 여러 가지 시험들 경우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시험 준비도 많이 안 해보셨거니와 자체를 많이 안 해보신 경우라면 이런 거에 판단하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정도. 만약에 시험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이라면 여유가 되는 한에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여유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셔야 될 거고, 학점 관리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다 되신 분들이라면 나는 인적성 때문만의 문제이다, 적성검사, 필기 전형만의 문제이다라면 미리 모든 문제를 준비를 하시되,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할 거고,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내는 정제된 문제가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에 내가 빠진 부분이 어디인지 그곳을 채워넣는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를 좀 주시면 어떻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려드린 영상이 거의 다 컨텐츠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뤄드리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 그리고 그 전체 세트를 가지고 일관성 결국엔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얼마 전에 톡방에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당연한 거 있잖아요. 한것 보장과 관련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맞다고 체크를 하는 거, 나는 자주 배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문항들은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걸러내시고, 나머지 문항들 일관성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회사에 잘 보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관성이 틀어지면 그게 더 나쁜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면 문제를 풀어드리는 어떤 전체적인 세트를 경험을 하는 강의가 돼버리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이거는 꼭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안정동에서 문제가 생길까를 실제로 기회가 있었죠. 지금도 조선을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정규직을 나갑니다. 그래서 자체가 안 좋은 시기에 마침 내가 인턴이나 수습 기간이라 정규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이시 정도 사이클 타고 경영 정도가 줄어서 링크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안정세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의 알고요. 업황이 다시 좋아지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업황과 사이클을 생각하는 거지, 취업하실 만한 생각은 하는 게 저 일관되긴 생각입니다. 더 많은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딱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분들 오붓하게 우리끼리 질문 많이 듣고 답해드리면 되고요. 또 멤버십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답변 받을게요. 빨리 끝나는 대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